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한 1억이 있어요. 네. 금 사요, 은 사요? 아, 저는 금빵 사장입니다. 네. 네. 근데 금, 은 다 취급합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한 1년 안으로 네. 은이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하고 은, 특히 은을 사기 제일 좋을 때는 뭐냐면은 본인이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 금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관심이 많고 또 금값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 젊은 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이 미래 산업의 중심인 이 은에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 하면 반도체나 뭐 이런 데 아, 예, 은이 맞습니다.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통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고객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는 바로 이 어이구,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1kg입니다. 이야, 역시 밀도가 높구나. 네, 1000g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은소리입니다. 네, 은솔입니다. 오. 야, 요것도 한번 만져보시죠. 이건 은바입니다. 아, 골드바 대신에 실버바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 관절염 있는 사람 못 들겠습니다. 어우. 그것도 이렇게 아령으로 대신 네. 여자분들은 해도 괜찮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파인 실버 99.99% 1000g 골드뱅크 오브 코리아. 아, 단순 금은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괴, 은괴를 다루는 금은빵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은괴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은괴입니다. 이야, 멋있다. 근데 보통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이 사시는 게 요 실버 바입니다. 이게 1kg짜리고요. 관심 있는 건 1kg 얼마예요? 아, 가격이요? 현물 시세. 아, 요게 지금 한 거래되는 가격이 188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8만 원, 네. 200만 원 좀 안 되고. 네. 금 1kg은 얼마예요? 아, 금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건 1kg 안 될 것 같은데? 1kg입니다, 그게. 이것도 1kg네. 딱 네. 들어보니까 1kg네.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요거는 얼마예요? 아, 요게 한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네. 188만 원. 네. 이거 20배가 넘는다는 얘기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저평가된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금본위제라고 예. 그전에는 금과 은을 혼합해가지고 화폐도 만들고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동전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아, 모든 안전자산의 기준을 금으로 하자. 그리고 해서 금본위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비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한 1억이 있어요. 네. 금 사요, 은 사요? 이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당황스러운데, 아, 저는 금빵 사장입니다. 네. 네. 근데 금, 은 다 취급합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가고 이거 하나 살래, 이거 85개 살래, 이거의 문제인데 네. 오늘 이 시점에 1억 6천만 원을 금이나 은에다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은? 은입니다. 은? 네. 지금 그러니까 금을 사지 말고 은을 또 산다면 네. 금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 금을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올라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금하고 은은 배가 고프다. 네. 더 오른다. 더 오른다. 뭐 약간 이런 부침은 있겠지만. 예,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는데 우상향으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아주 크게 조정을 받겠죠. 아유, 왜 이러십니까? 한번 넣었다가 내가 안 됩니다. 넣었다 빼드릴게.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저도 이거 예, 제가 이것도 가져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만지다가만 보내면 나도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내 주머니에 1억 6천만 원짜리 예. 금 1kg 넣어보고 이거 당연히 돌려드리죠. 예. 넣고 가시면 그냥. 제가 지금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금을 지금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큰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큰 조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금이 오르니까 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투자의 자산으로 변경이 좀 된 것 같고. 너무 이게 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안전자산이란 건 서서히 조금씩 예, 예. 올라야 되는데 네, 네. 예, 정말 변함이 좀 없이 네. 꾸준하게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정이 크게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지금의 금값, 은값보다는 아주 높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네. 부동산 하는 게 나아요? 금 사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아주 그 행복한, 그리고 모두 웃을 수 있는 것보다는 좀 한숨도 쉬어야 되고, 이제 불황이고, 그리고 좀 어렵고, 가장 노릇하기 힘들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이런 디프레이션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금도 맥을 못 칠 겁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25% 관세 딱 때리니까 금값도 3,000불 이하로 탁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되면 뭐 안전자산인 게 이제 금과 없지 뭐. 달러인데 달러는 아마 그렇게 되면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도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죠. 뭐 종이돈인데 뭐 그거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찍어내면 뭐 보트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하면 미국 돈도 못 믿는 돈이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정도의 큰 돈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순간만큼은 부동산과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코인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금과 은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네. 물론 이 투자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돈은 움직이니까요. 그게 돈, 예. 돌고 돌아 돈이라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네. 금과 은이고 네. 정말 어렵고 불황이 왔을 때 현금의 위력을 아시잖아요. 정말 이 불황 IMF 때 이럴 때 맞아요. 금리 20% 때리니까 그렇죠. 뭐 돈이 최고더만 그때는 또. 그때는 현금이 정말 네.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할 때는 그때 금을 파시면 됩니다. 금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디프레이션이 깊게 가면은 다 떨어질 겁니다. 그치, 아파트 떨어지고 건물 떨어지고 채권 떨어지고. 하지만 어느 자산보다도 덜 금과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아. 네. 근데 왜 금보다는 지금은 은이에요? 저는 이제 은이요. 저는 이제 금에 관심만큼 제가 생각한 곳은 아마 한 1년 안으로 예. 은이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도 주머니 한번 넣었다 그럴게요. 예, 그건 넣으셔도 됩니다. 아유, 왜 이러십니까? 한번 넣었다가 뭐, 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이게 미래 산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을 올리는 주체는 바로 얘입니다. 뭐지? 이거는 꼭 공업 원료 같아. 화학 실험실에서 쓰고. 예, 맞습니다. 이건 좀 뭔가 좀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사실 이제 은의 주체는 바로 이게 원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산업용으로 뭐 TV, 브라운관, 핸드폰, 뭐 전기 자동차, AI, 뭐 태양열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산업체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미래 산업입니다. 4차 그렇죠. 산업. 네. 네. 거기에 많은 양의 은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얘 좀 비싸잖아요. 비싸. 예. 그래서 구리로 대체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고가 제품 뭐 이런 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데만 은을 쓰고. 그거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은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은값은 오른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은값이 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 미래 산업에 이 은값을 올리는 주체는 무조건 산업체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은을 사가지고 뭐 하더라도 이 은가격을 높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개인 보관용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바로. 은과 금의 비율. 85배. 네, 85배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역사 구문에서 아는데 85배는 아니야. 그래서 근데 많이 이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쓰고 있어.
쓸 때는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면 좋다는 얘기네. 예. 아, 마누라 볼때 꼬불처럼 넘어갔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요. 이거는 솔직히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금값이 많이 오르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매스컴도 막 그럼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해갖고 금을 살 때 금값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5일, 6일, 10일까지 연속으로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투기구나,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절대로 금을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금보다는 지금은 은이에요? 저는 이제 은이요. 저는 이제 금에 관심만큼 제가 생각한 곳은 아마 한 1년 안으로 예. 은이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 얘기하다 보니까 은이 화폐로 쓰였던 적도 있죠. 예. 은이 보통 그 전에 문명에 따라서 좀 바뀌었는데 한 5,000년 전부터 금과 은은 있었고요. 한 3,000년 전부터 어떤 화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금과 은은 지금 안 그러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고대부터 이 금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물물 교환을 대신해서 화폐의 구실을 했던 거가 맞고요. 그리고 전 세계 공통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말도 다르고 그런데 금이 좋은 건 똑같이 다 알았나 봐요. 예, 저도 그건데 그게 이제 금의 특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과 은이 보통 이제 제일 그런 게 형태가 변해도 회수율은 거의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신라 시대 때 이게 왕관을 만들어도 만약에 50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지나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걸 녹이면 거의 그 정도 분량이 나온다는 거고 형태를 아무리 바꿔도 성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옛날에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해양 시대를 열게 되죠. 그 배로 바다로 나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달한 곳이 중미, 남미 쪽. 그래서 아마 거기 식민지가 많았던 것 멕시코 쪽에 같아요.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네, 언어도 그렇고. 네. 거기에 이제 지금도 그런데요. 멕시코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은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나오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도요. 은에서 비롯된 겁니다. 빛난다, 하얗다라는 아르제닌이 나와. 예. Ag가 화학 네, 기소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화학 기호 중에. 아. 예. 그거를 이제 배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시대에 아까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의 비율. 예. 그때 시대 때 이 유럽에서 이 금 하나에 은이 16개가 교환이 됐었습니다. 지금보다 그 은이 좀 값이 그쵸. 있었을 때네. 그런데 이 대륙마다 이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는 1대 12입니다. 명나라 때 은을 갖고 화폐로 썼어요. 명나라 때입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 제일 잘하는 나라, 히딩크의 나라. 히딩크 어디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거기 동인도 회사라고. 동인도에서 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은을 15개인데 거기 3개는 내가 갖고 12개만 가져가서 금을 하나 가지고 오고 또 가져가서 15개 15개 갖고 바꾸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차익을 노린 거네.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명나라 때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야,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날로 먹는 거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주고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은 주화가 발생해서 화폐가 된 거죠. 그때. 은화가 있어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일본도 은화가 되게 많은데. 네, 그때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행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 때
거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단, 조합 같은 게 형성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또 은을 나르는 비용도 있고, 무겁고, 술에 끌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맡겨놓고 징수받아 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했던 게 그 행이 은을 전문으로 행한다 해서 지금의 은행입니다. 은행의 은자가 이 은자입니다. 은자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원이 돼서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일본어로 갑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재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련. 이제 은 같은 경우, 은 재련은 뭐냐면은 어떤 광물질이 있으면은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네. 예, 여기 뭐 텅스텐 아연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얼핏 듣기에는 뭐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은재련 기술이 되게 좋았어요. 예, 세계 최고였다고. 그 전까지는 은재련 하려면 분말을 다 하되 예. 뽀개가지고 때리고 채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은재련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가진 노비가 있었어요. 아연하고 납은 정부에서 써야 되는, 조정해서 써야 되는 물건이니까 그걸 재련하는데, 그 어렵게 이렇게 아연하고 납은 빼갔는데, 네. 그걸 분리하는 과정 중에 이걸 왜 저렇게 하니? 저기 다 녹여보면 용융점이 다른데, 네네. 용융점을 다르게 하면 은 싹 빼고 싹 빼고 싹 빼면 되는데, 네네. 아연이 제일 먼저 녹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딱 하고 보니까 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명나라에 가면 은을 갖다 주면 뭘 줘요? 비단이 오고 가채를 받아올 수 있고, 네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거를 네. 알잖아요. 네네. 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연산군이 이리 와. 너희들 은 잘 만든다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딱 시켜보니까 정말 은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루에 얼마씩만 납품을 하면, 은을 내면 나머지는 은행을 가죠. 이게 기술이 막 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염 까고 이게 담뱃재 털고 있는 양반네들, 그인네들이 또 이제 연산군이 폭정이다 그래갖고 이제 제거를 하고 중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학자. 어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천것들이 하는 일을. 그래서 기술자들을 싹 다 유배로 보내고 그래요. 유배에 가서 남해안에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했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네. 일본의 그 이제 덩어리 이제 그 원광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원광석을 남해안으로 싣고 와서 몰래 재련해서 은만 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점점점 이제 압박이 오는 거야.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네. 돈 버는 거를 천시했던 그 조선의 무능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은 꼴이 된 거야. 네. 기술은 있고. 자, 일본 놈이 그 기술자를 데려가서 뭐 했겠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멕시코 다음으로 은 많이 나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기술이 한국 거라고요. 조선 거였다고, 조선 거.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임진왜란을 원인은 바로 은이다. 네. 네. 왜냐면 포르투갈 애들이 갖고 올 때 조총을 갖고 왔는데, 네, 맞아요. 그 당시 조총 한정에 일본 군인 병사들 1년치 월급 120명분인가를 주고 한정을 얻었어요. 네. 그럼 뭐 구조가 간단하니까 보고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 복제한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은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은을 자체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팔아서 아까 말한 조총도 사고 군비도 하고 늘리고, 식량도 하고 맞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다고 다 한 하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아주 역사적으로 비약을 따지면 중종이 닭대가리 같은 정책을 피는 바람에. 그랬군요. 예. 그리고 또 있는데요. 보면은 달러 아시죠? 달러. 달러. 예, 달러. 김미 원 달러. 이게 달러도 은에서 왔습니다. 달러가 어디서 왔나요? 미국은 원래부터 근본이지 아니었어요? 이 어원은 그 이쪽에 보면 보헤미아 랩소디 이런 음악 아시죠? 체코 있는데 그쪽에. 예, 그 보헤미아 지역에 은광이 대규모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은화를 주조를 해요. 그렇죠. 그 이름이 탈라였습니다. 탈라. 아. 그 탈라가 기원이 돼서 넘어가서 달러가 된 거고요. 아. 또 영국의 돈 파운드.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라가 파운드로 변하나? 아닙니다. 이 파운드는 그 전에 이것도 은 주조, 네. 은 화폐, 네. 동전이 이름이 리브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리브라를 따서
그 파운드가 된 거고요. 파운드에 이렇게 된 그 약자 표시 있죠. L자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 리브라, 아니 내가 알기로는 P인데 L자에다가 가로줄 더 그어놨어. 그게 리브라의 L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옛날서부터 엄청나게 밀착이 되어 있는 진짜 생활했던 게 바로 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옛날에 이 은이 원장님이 의학 쪽에 계시니까 네. 좀 아시겠네요. 이게 살균, 그쵸? 항균, 네, 맞아요. 소독 네. 이쪽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릇도 은식기가 있는 사람들만 은식기에 먹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이 목장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젖소를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젖소를 쫙 짜가지고 이제 이 우유를 보관을 해야 해서 되잖아요. 이제 소독해서 마셔야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발달되지 않아서 소독 방법이 없으니까. 은화 있죠. 네. 은하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 딱 열어놓으면 은하를 탁 튀겨서 팍 빠지면 그게 바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살균할 수 있는 그걸로써 은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네, 통에다 맞습니다. 넣고 이제 은하를 은하를 그 안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막 보다 보니까 목부들이 짜다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 재밌는 게 있다 보니까 은 너무 매력적이다.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이런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의 그 은행이 네. 그 은자고 그래서 은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은이 참 별별 일을 다 하네.